안녕하세요. 히드나입니다. 이곳은 인공지능 미르와 함께 쓴 소설을 들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주로 어두운 분위기의 판타지와 성인용 내용을 다룹니다. 이 영상에는 폭력적이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실 때에는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제목, 일하기 싫다며. 기사 제목이 화면 상단에 박혀 있었다. 단독, 중공업 노조, 전면 파업 돌입, 시민 불편, 걱정. 썸네일 이미지는 늘 그렇듯 노란 조끼 입고 피켓 든 사람들 얼굴을 적당히 흐려놓은 사진이었다. 굳이 읽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또 노조가 시민들 볼모로 잡고 파업질하고 있는 거겠지. 기사에는 시민 불편이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한 리드 문단이 바로 아래에 붙어 있었다. 나는 침대에 반쯤 누운 자세로 스마트폰을 쥔 손목만 까딱이며 스크롤을 내렸다. 기사 본문은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다. 어차피 중요한 건 밑에 있었다. 댓글. 첫 댓글이 눈에 들어왔다. 하, 기득권 CX들 일하기 싫은가 봐. 그 밑에 공감수가 3자리였다. 그 아래로도 줄줄이 비슷한 톤이 달려 있었다. 국민 볼모 잡고 파업하는 거지. 싹 다 잘라라 저런 것들. 월급 그렇게 많이 받아 처먹으면서 또 올려달래? 양심이 있냐? 나는 별 생각 없이 엄지로 화면을 튕기듯 내려보내다가 어느 댓글에서 눈이 잠깐 걸렸다. 저 사람들 다 잘리면 너네가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경력도 있는 경쟁자만 늘어나는 건데. 공감수, 비공감수 127. 나는 비공감 버튼을 눌렀다. 알림처럼 숫자가 128로 바뀌었다. 새끼. 머릿속에서 단어가 먼저 튀어나왔다. 지가 잘려서 취업 못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미리 방어선 치고 있네. 패배자 같은 놈. 이상하게도 이런 류의 댓글이 더 거슬렸다. 싹 다 잘라라. 류의 단순 댓글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는 척하는 말이 더 역겨웠다. 나는 댓글 입력창을 눌렀다. 커서가 깜박였다. 엄지가 키보드 위를 빠르게 튀어나갔다. 경력자 우대 좀 그만하라니까요. 사회초년생은 어디서 경력 쌓나요? 한 줄 쓰고 지웠다. 너무 온건해 보였다. 다시. 경력 같은 소리 신입사원 뽑는데 경력이 왜 필요해? 그리고 신입은 어디서 경력 쌓으라는 건데. 6. 이건 좀 나았다. 나는 이어서 글을 더 썼다. 저 새끼들은 연봉 수억씩 받아먹다가 조금만 힘들면 파업질이나 하고 그 새끼들 돈 챙겨준다고 신입도 안 뽑는 거 아니냐고. 차라리 위에 있는 사람들 싹 다 잘라서 우리 같은 애들로 다시 채우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연봉도 반에 반만 받아도 되고 진짜 개처럼 일할 수 있는데? 문장을 쓰다가 잠깐 멈췄다. 내가 봐도 꽤 현실적인 분노 같았다. 그냥 욕만 하는 애들이랑은 다르게 나는 구조를 알고 있었다. 신문도 보고 경제 기사도 보고 취업 카페에서 돌아가는 얘기도 매일 체크하는 편이었다. 그래, 이 정도면. 깨어있는 시민 정도는 되겠지. 나는 마지막 줄에 하나를 덧붙였다. 저 위에 앉아서 파업 지지하는 사람들. 나중에 자기 자리 뺏기면 그때 가서 또 남 탓할 거잖아요. 등록 버튼을 누르자 내 댓글이 조금 위로 올라가면서 목록 사이에 끼어들었다. 프로필 사진 없는 회색 실루엣 옆에 내 아이디가 붙어 있었다. 초라한 모양새였지만 문장은 제법 날카로워 보였다. 나는 만족스럽게 화면을 내려다보며 코끝으로 짧게 숨을 뱉었다. 밥 먹어. 문이 2번 노크되는 소리가 나더니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화들짝 놀라 휴대폰 화면을 끄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지금 가. 방문을 열고 나가자 좁은 거실 겸 부엌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냄새가 퍼져 있었다. 아빠는 이미 식탁에 앉아서 젓가락으로 반찬을 건드리며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 채널이었다. 마침 방금 내가 보고 있던 기사와 비슷한 화면이 지나가고 있었다. 중공업 노조가 오늘 새벽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앵커의 말 뒤로 출근길 시민들 분통이라는 자막과 함께 인터뷰. 화면이 이어졌다. 아침부터 지하철이 지연돼서 너무 힘들었어요. 시민들 생각은 안 하나요?
진짜 엄마가 국그릇을 내 앞에 내려놓았다. 요즘은 맨날 파업 뉴스네 밥 먹어 식기 전에.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밥알 몇 개를 입에 넣고 싶다가 TV 화면을 힐끔 봤다. 방금 전까지 댓글창에서 욕을 쏟아내던 기세는 이 좁은 식탁 위로는 잘 넘어오지 않았다. 그래도 입이 근질거렸다. 아, 진짜 무슨 회사들은 경력자만 뽑아. 숟가락을 한번 내려놓고 나는 중얼거렸다. 나 같은 사람은 언제 경력 쌓으라는 거야. 진짜. 엄마가 잠깐 나를 보더니 다시 찌개를 떠넣으며 말했다. 원래 처음엔 다 힘들어. 아빠도 그랬어. 기회는 올 거야. 시험 또 보면 되지 뭐. 아빠는 숟가락으로 찌개 건더기를 휘젓다가 딱 한마디만 덧붙였다. 그래, 아직 젊잖아. 괜찮아. 나는 그렇지 뭐 하고 대충 대답하고 다시 밥을 떠넣었다. 속에서 올라오던 말들은 혀끝까지 왔다가 삼켜졌다. 괜찮긴 난 안 괜찮다고. 그 말은 소리되지 못하고 목구멍 안에서 흩어졌다. 밥을 다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다시 켰다. 내가 쓴 댓글에는 벌써 답글이 몇 개 달려 있었다. 맞는 말이긴 하네. 네 같은 애들 뽑았다가 회사 망하면 책임질 거냐. 말이 쉬워서 반으로 깎는다고 하지. 안 뽑혀서 들어놓은 찐따가 뭐라는 거냐. 나는 피식 웃었다. 하수준 보이죠? 답글 목록을 잠깐 내려보다가 화면을 위로 올려 내 댓글 오른쪽 숫자를 다시 확인했다. 공감 221, 비공감 67 내 위아래에 달린 다른 댓글들은 공감이 10개 많아야 30개를 넘지 못하고 있었다. 봐라,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 가슴 한가운데 어디가 조금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말도 안 되는 세상이라고 욕을 하면서도 그래도 다들 이 정도는 알고 있다는 안도감 같은 것.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숫자들을 한 번 더 훑어보고 나서야 나는 화면을 끄고 뒤로 몸을 기대었다. 공부하긴 해야 하는데. 일부 엄언하던 게 이거였나요? 그 뉴스는 별것 아닌 알림처럼 뜨고 지나갔다. 스마트폰 상단에 떴다. 사라진 푸시. 속보, 노동시장 선순환 특별법, 국회 통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요즘은 뭐만 하면 특별법이니 뭐니 붙여서 법을 만든다 하나보다 정도. 그래도 제목이 눈에 좀 걸렸다. 노동시장, 선순환. 단어만 보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것 같았다. 뭐야, 이건 또. 나는 하품을 한 번 하고는 알림을 눌러서 기사를 열었다. 스마트폰 화면이 하얗게 바뀌고 앵커 사진이 밝힌 썸네일이 떴다. 선순환법 통과.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개선될까? 기사 내용은 대충 이랬다. 성과 중심 인사, 유연한 고용 구조, 능력 있는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 청년 일자리 확대. 익숙한 말들이었다. 늘 보던 단어들인데 이번엔 왠지 다르게 익혔다.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스크롤을 내리다가 나는 중간에 밝힌 영상을 눌렀다. 소리가 켜지면서 뉴스 클립이 재생됐다. 국회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누군가가 화면 가득히 잡혔다. 정갈한 머리 번들거리는 국회의원 배지. 시대의 흐름을 더 이상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말투부터 남달랐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볼륨을 조금 키웠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역량이 있는 자를 우선하고 동시에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줄 때가 왔습니다. 이번 노동시장 선순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선순환법은 경직된 고용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어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능력 있는 분들께 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 준비된 청년들에게도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이르렀을 때 나는 화면을 보는 자세를 조금 바로 세웠다. 준비된 청년들에게도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되뇌어졌다. 와, 나도 모르게 숨이 조금 길게 새어나왔다. 그래, 이거지. 입 밖으로 그렇게 나왔다. 소리로 만들고 나니까 더 좋았다. 저녁 뉴스 시간에 TV를 켰을 때도 같은 화면이 나왔다. 식탁 위에 밥상이 차려지고 엄마가 반찬 접시를 놓는 사이 거실 TV에서는 아까 봤던 그 정치인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시대의 흐름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자막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다. 노동시장 선순환 특별법. 통과, 역량 있는 인재 우선, 청년 일자리 확대. 나는 숟가락을 들다가 화면을 가리키듯 고개를 까딱했다. 엄마 저거 봐. 그거 아까 봤던 거야. 노동시장 선순환 뭐였더라. 아무튼 그 법 통과됐다잖아. 엄마가 TV를 한번 보더니 내 쪽을 향해 물었다.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자리를 돌린다는 거잖아. 나는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으며 말했다. 위에 자리 딱 붙들고 안 내려오던 사람들 좀 털어내고 능력 있는 사람들 다시 배치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도 기회 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 아빠가 젓가락을 잠깐 멈추고 TV를 봤다. 뉴스는 이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기업 관계자 인터뷰였다. 경직된 구조가 완화되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체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불가피하지만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는 짧게 코웃음 비슷한 소리를 냈다. 글로벌 경쟁 타령은 또 시작이네. 나는 그 말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굳이 맞받을 생각은 없었다. 대신 조금 더 힘을 줘서 말했다. 아니, 근데 나쁜 말은 아니잖아. 지금까지는 그냥 앉아서 연차만 쌓인 사람들이 자리 잡고 앉아 있었던 거고 이제는 진짜 일할 줄 아는 사람들 위주로 돌린다잖아. 나 같은 사람도 기회 올 수 있다고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그러면 있는 사람들부터 잘리는 거 아니야? 그 있는 사람들 속에 누가 들어있는지 굳이 입 밖으로 말할 필요는 없었다. 아빠도 그걸 알지 못할 리 없었다. 아빠는 젓가락을 반찬 접시에 한 번 툭 내려놓고 웃는 얼굴과 아닌 얼굴 중간 어디쯤 되는 표정을 지었다. 우리 회사까지 영향 오려면 아직 멀었겠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 끝이 약간 떨렸다. 나는 그 떨림을 못 들은 척했다. 어차피 평생 다니는 시대도 아니고 나는 어차피 언젠간 잘릴 수도 있는 거지 뭐. 아빠가 스스로 던진 말에 내가 먼저 발끈했다. 왜 그런 말을 해? 아빠 같은 사람 잘리라고 만든 법 아니잖아. 진짜 자리 차지하고 놀던 사람들 있잖아. 뉴스 나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리하고 준비된 청년들한테 기회 준다잖아. 방금도 그러지. 안 왔어. 준비된 청년이라고. 내가 마지막 문장을 말할 때 나 스스로 조금 웃겼다. 준비된 청년이라는 말이 정확히 나를 가리키는 것 같아서 엄마가 억지로 분위기를 돌리듯 말했다. 그래. 아들 말대로 되면 좋은 거지.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서 기회 올 때 잡아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진짜 잡을 거야. 그 말만큼은 진심이었다. 누가 들어도 평범한 대화였지만 네. 안에서는 뭔가 큰 톱니가 한 칸 돌아간 느낌이었다. 밥을 치우고 방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반쯤 풀다만 문제집이 펼쳐져 있었다. 다만 댓글을 달 때처럼 손이 저절로 움직이지는 않았다. 대신 스마트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포털 메인에 걸린 다른 기사들을 한 번 더 훑었다. 사설, 선순환법 청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으려면 르포 구조조정 우려에 얼어붙은 현장 제목 몇 개를 터치해 열어보다가 자연스럽게 댓글창으로 내려갔다. 드디어 썩어 빠진 구조 손떼기 시작하네. 기득권들 벌벌 떠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청년들한테 기회 줘야지 맞는 말이다. 이건 비슷한 의견에 공감을 눌렀다. 반대하는 쪽 댓글도 있었다. 선순환이 아니라 그냥 다 자르고 싸게 갈아 끼우겠다는 소리임. 청년들한테 돌아가는 거 없음. 경력자들 밑으로 떨어져서 경쟁만 더 치열해질 듯. 나는 그 댓글에는 비공감을 눌렀다. 또지. 자리 걱정하는 소리내 머릿속으로. 그렇게 정리해버렸다. 스마트폰 화면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문제집을 내 쪽으로 당겼다. 볼펜을 쥐고도 한동안 아무 숫자도 쓰지 못했다. 그래도 이번엔 진짜 해야지 정치인이 말하던 준비된 청년이란 말이 다시 떠올랐다. 준비된 청년 준비 안 된 청년이 되기는 싫었다. 나는 억지로라도 첫 문제. 번호 옆에 일을 쓰고 괄호 안에 지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래 이거지. 이제 진짜로. 누군가 잘려나가고 나면 그 자리를 메울 사람은 나 같은 애들이어야 한다. 적어도 그날의 나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